안녕하십니까, K부동산 월드입니다. 요즘에 와서는 고위공직자가 되려면 주택이 한 채만 있어야 된다는 것이 새로운 인사 기준이 된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해드리는 아파트가 가출했다는 의미는 이러한 경우에 발생되는 그러한 상황도 포함을 하고 시작하는 이야기입니다. 개인적인 사정에 따라서 두 채 이상의 주택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상당수 있을 텐데요. 고위공직자가 되려면 무조건 한 채만 놔두고 모두 처분해야 되니까 임기가 끝나고 나면 다시 그 주택을 사게 되는 상황으로 원위치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도 들어갑니다. 얼마 전에 다주택 파문으로 결국 청와대 비서실장을 비롯해서 청와대 수석급 비서관 5명이 전격적으로 일괄 사의를 표명한 일이 있었는데요. 사의를 표명한 5명의 수석 비서관 중에 3명이 다주택자였다고 합니다. 그러한 연유로 인해서 대통령께서는 청와대에서 근무하는 다주택 비서관을 모두 다 교체한다는 의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8월 31일자로 대통령 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비서관 6명에 대해서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인사에서는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참모들은 1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을 처분해야 한다 하는 기준이 상당 부분 반영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1대 국회에서도 역시 이러한 분위기가 감돌고 있는데요. 21대 초선 의원 151명 중에 다주택자가 36명으로 확인됨으로써 4명 중 1명은 다주택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민주당에서는 21대 총선 공천 과정에서 후보 중에 조정 대상 지역 내 다주택자는 1주택 외에는 당선 후 2년 내 모두 다 매각하도록 서약을 받은 바 있었는데요. 청와대 참모진들의 다주택 매각이 지연이 됨에 따라서 이에 대한 비난 여론이 아주 거세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자 민주당에서는 올해 내로 다주택자들은 다주택을 매각을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촉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러한 내용들이 아주 강하게 진행되고 있는 그런 분위기들이 알려지게 되면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주택을 여러 채 소유한 도내 4급 이상 공무원과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게 올해 연말까지 한 채를 제외한 주택을 모두 처분하라 이렇게 강하게 권고한 바 있습니다. 또한 그와 아울러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를 지키지 않으면 인사상 불이익을 주겠다 하는 입장을 표명을 함에 따라서 경기도 내 4급 이상의 고위공무원과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게는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고위공직자 다주택자들 소유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관련해서 나온 보도 자료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주택 파문 결국 비서실장 수석 5명 사이 이러한 보도자료가 8월 8일 날 나왔고요. 청와대 다주택 비서관 교체 문재인 대통령은 31일 대통령 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비서관 6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하는 보도자료가 8월 30일자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초선 의원 다주택자 36명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중에 민주당이 15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이러한 초선 의원들에 대해서는 공천 과정에서 다주택을 2년 안에 매각하도록 서약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경기도 4급 이상 공무원 다주택 처분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고요. 연말까지 다주택 처분 권고를 했고 인사고과에 반영을 하겠다 하는 그런 보도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다주택 규제와 관련해서 기획재정부 그리고 기타 여러 정부 기관에서
이러한 정책들을 발표를 했는데요. 기획재정부에서 주택시장 안정보완대책 7월 10일자 그리고 행정안전부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취득세를 강화를 했습니다.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한 취득세를 특히 강화를 시켰는데요. 종전에는 개인에 대해서는 1주택, 2주택, 3주택에 대해서 주택 가액에 따라서 1%에서 3%의 취득세를 부과를 했고 4주택 이상 취득부터 4%의 취득세를 부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법인에 대해서는 주택 가액에 따라서 1%에서 3%의 취득세를 부과를 했는데 개정안에 따르게 되면 개인에 대해서는 1주택에 대해서는 주택 가액에 따라서 1%에서 3%의 취득세를 부과를 하고 2주택 이상에 대해서는 중과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지역을 보게 되면 2주택 8%, 3주택 12%, 4주택 이상 12%, 그리고 비조정지역에 대해서는 2주택에 대해서는 종전과 같이 1에서 3%, 3주택 8%, 4주택 이상 12%, 이렇게 해서 개인에 대해서도 취득세에 대해서 중과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안이 나와 있고요. 법인에 대해서도 12% 일괄적으로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그렇게 강화를 시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양도소득세 살펴보겠습니다. 양도소득세 역시 단기 보유주택에 대해서 굉장히 인상을 하게 되었는데 1년 미만에 대해서는 40%였던 걸 70%로 2년 미만에 매각을 했을 때는 기본세율을 부과했던 것을 60% 부과하는 것으로 이렇게 강하게 인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종전을 보게 되면 주택이나 입주권에 대해서는 1년 미만에 대해서는 40%, 2년 미만에 대해서는 기본세율, 2년 이상에 대해서는 기본세율 이렇게 부과를 했고요. 분양권에 대해서는 조정 대상 지역에서 50%를 일괄적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를 했고 기타 지역에서는 기본세율을 부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개선안에 따르면 주택이나 입주권에 대해서는 1년 안에 매각을 했을 때는 양도소득의 70%를 부과를 하고 2년 미만에 매각을 했을 때는 60% 부과, 2년 이상일 경우에 기본세율을 부과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분양권에 대해서는 1년 미만에 대해서 70%, 2년 이상에 대해서는 무조건 60%를 부과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세금이 많이 올라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규제지역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을 인상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규제지역에 대해서는 기본세율 6에서 42%에 예전에는 2주택에 대해서는 10%포인트, 3주택에 대해서는 20%포인트를 부과를 했던 거를 개정안에서는 2주택에 대해서는 20%포인트, 3주택 이상에 대해서는 30%포인트를 부과하는 걸로 개정을 해서 최고 70% 이상이 부과되는 걸로 이렇게 높게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중과세가 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혜택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세금 부담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이러한 주택들에 대해서 매물을 유도를 하기 위해 내년 종부세 부과일, 그러니까 21년도 6월 1일까지 시행을 유예한다 해서 이렇게 매물 유도하는 쪽으로 정책을 집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시행 유예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종부세를 보겠습니다. 종합부동산을 보게 되면 다주택자들은 종합부동산세도 중과세율이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개인에 대해서는 3주택 이상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 2주택에 대해서 1.2%에서 6.0%의 세율을 적용함으로써 종합부동산세도 인상이 높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억에서 12억 2천만 원에 대해서는 3주택 이상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 2주택에 대해서는 1.2%를 부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행은 0.6%인데 배를 부과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또 123억이 넘어가는 초과하는 그러한 대상에 대해서도 현행은 3.2%를 부과하게 되는데 개정안에서는 6%를 부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현재 취득세,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이런 것들을 모두가 다 이렇게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다주택에 대한 진입장벽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취득세를 굉장히 강화를 하면서 다주택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취득을 위한 진입장벽이 굉장히 크게 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양도소득세도 역시 여기서는 출구인데 이 출구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양도소득세가 굉장히 높게 되면서 출구도 이미 막혀있는 그런 상황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물론 매물 유도를 위해서 내년 종부세 부과일까지 이러한 높은 세율을 유지를
하지 않고 시행을 유예를 하겠다고 했습니다만, 현재 세율만 가지고도 조정지역에서는 출구가 막혀 있는 것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개정 안에 따르게 되면 진입에 대한, 그러니까 매수에 대한 진입장벽도 굉장히 높게 되어 있고 출구에 대한 진입장벽도 굉장히 높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지도 않고 팔지도 않겠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 가지고, 여기서 그러한 사람들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중과세율을 보게 되면 이렇게 1.2%에서 6.0%라는 굉장히 높은 중과세율을 부과를 하게 되어 있는데, 과연 이러한 다주택자들이 이러한 세율 상태에서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정말 궁금해집니다.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지금 현재는 진입도, 진출도, 그리고 보유도 굉장히 어려운 이런 난해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다주택자들이 어떠한 선택을 하게 될지 정말 궁금할 따름입니다. 지금까지 다주택 보유와 관련된 보도 자료와 정부의 정책 방향을 살펴보았는데요. 정부에서는 지금처럼 서울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급격히 오르는 상황을 막아보고자 이러한 정책들을 도입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정책들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고 또한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상당한 의문점이 생깁니다.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고 더 좋은 집을 마련해서 쾌적한 생활을 하고자 하거나 더 열심히 공부해서 사회 지도층이 되고자 하거나 더 좋은 직업을 구하고자 하는 것은 인간의 기본 속성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과연 이러한 정책들이 인간의 기본적인 속성과 조화를 이루면서 얼마나 성공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러한 의문점이 계속 생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뚝 까놓고 이야기를 하자면 지금의 국회의원, 정부의 장차관 등 고위직 공무원들도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공부를 해서 좋은 학교에 갔을 것이고, 또 더 열심히 공부해서 고시에도 합격을 했을 것이고, 그리고 나서 고위 공직자가 됐을 것입니다. 또 사업에 성공한 사람들도 열심히 일하고 노력해서 사업에 성공을 했을 것이고 지금의 그러한 모습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어렵고 힘든 과정을 거치면서 그 나름대로 자기 관리를 했을 것이고 지금의 그 모습을 유지하고 있을 터인데 어찌 그분들이라고 보상 심리가 없겠습니까? 그분들도 거의 대부분이 우리들처럼 평균적인 욕구와 기대치를 가지고 살아갈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 훌륭한 성인처럼 사회 공헌이나 봉사가 그분들의 목적이었다면 이미 그분들도 다른 길을 걷고 계실 것입니다. 그분들도 겉으로는 솔직한 말은 못하고 있지만 속 마음속으로는 그러한 노력들에 대해서 보상을 받고 싶은 마음이 어느 정도는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니 그분들을 너무 혹평하거나 나무랄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물론 이런 생각은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분들도 우리와 똑같은 마음과 기대치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와 똑같은 분들입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이유들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 강하게 진행하고 있는 이러한 정책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유지되고 지속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점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주택에 대한 부분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고위 공직자 인선 기준도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모두 다 1주택자에 한다는 그러한 기준이 지금처럼 이렇게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 그러한 경우는 저로서는 처음 보는 경험입니다. 투기 목적으로 몇십 채, 몇백 채를 사들이는 사람들은 물론 규제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단순히 두 채,
또는 세 채를 가지고 계신 분들 중에는 부부 별산제로 자산 관리를 하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함께 거주하고 있는 자녀의 분가를 위해서 미리 한 채를 마련해 두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나이 드신 노부모와 한 집으로 합치기 어려운 상황이라서 나이 드신 노부모를 자기 집 근처 가까운 곳에서 자주 찾아뵙고 또 부양을 하고자 하는 그런 분들도 계실 것이고, 각각 개인 사정에 따라서 다양한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점들을 감안해 본다면 앞으로는 보다 더 유연한 적용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은 지금 한참 화두가 되고 있는 다주택 보유자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